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한번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38 분여절이라는 겁니다. 아, 예. 이게 보니까 중국에서 네. 마오쩌둥이 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다음에 하늘의 절반은 여자다 라고 여성 해방을 갖다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여성들이 반변천이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하늘 아래 절반은 여자다. 그리고 여성 해방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과거의 전족으로 발을 꽁꽁 묶고 살았던 중국 여인들은 드디어 새 세상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오는 엄청난 그 여성 인력들을 갖다 끌어내는 것이죠. 네. 근데 이 38절이라는 게 네. 이게 보니까 1911년인가 그때 이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중국 좋아하고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그 사회주의자고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게 분여절입니다. 아, 그 여성 해방. 여성 해방. 예. 여성 해방은 곧 뭐의 해방? 섹스의 해방입니다. 성의 문란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드디어 중국에서 장모하고 사이가 붙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붙은 됐어요? 건 아니고. 아 붙었지. 아 불륜이 붙은 거 아니야. 아유, 아무튼 네. 중국을 갖다가 아무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네. 지난 10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네. 그 사위와 네. 장모가 예. 그 관계를 갖고 오랜 기간. 예, 죄책감을 느낀 장모가 사위를 목졸라 죽이고 자수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네. 부부싸움도 잦고 불화가 잦으니까 네. 그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네. 그 사람이 또 그 행패를 많이 부리던 네. 사람이에요. 폭력도 행사하고. 네. 그런데 이 장모에게 네. 완전히 위협해가지고 꼼짝할 수 없도록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 후로도 뭐 꼼짝없이 지속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사위가 장모, 네. 또 장모가 사위 예. 그렇게 흔한 얘기로 뭐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왕왕 있다면서요? 네. 있었죠. 왜 그래요? 그거는 아무래도 네. 이게 그 지금 38 분여절을 말씀하셨지만 네.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면서 네. 생긴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여성들의 권위가 올라갔고 네, 또 공산당에서는 네,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보편적 평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성의 권위가 센 데다가 출세한 여성들이 출연되기 시작했죠. 그렇겠네요. 예. 그 입김이 장모들에게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관계, 가족의 결속이라든지 예, 가족의 친밀도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부작용으로 갈등으로 음, 그 매사에 그 딸의 가족사에 개입을 하고 뭐 이러면서 부작용들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그 갈등으로 아주 나쁜 경우로 사위가 뭐 장모를 살해한다. 해치고 예.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장모가 사위를 해치고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여성의 이제 성공 기준도 결국 이제 경제력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 전에 뭐 종종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번 주 일입니다.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장모가 네, 네. 죽은 딸의 네. 사위, 그 남편, 그 죽은 딸의 남편. 예, 남편이 이제 근데 그에게 네. 죽은 딸의 상속을 청구했어요. 근데 물론 그 집은 임대 아파트, 뭐 중국이야 당연히 임대 네네. 아파트인데 네. 임대 아파트의 명의자는 그 장모였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딸이 네. 죽기 전에 축적했었던 그 재산을 네. 다행히 뭐 아이가 없었는 모양인데 네. 네. 그걸 이제 상속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상하이 재판에서는 네. 그거를 장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요. 이제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도 좀 납득가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모 연예인 같은 경우는 뭐저 남편
자식들 다 해갖고 저 성도 다 바꾸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시진핑 네. 중국 저 주석 총서기가 취임할 무렵에 가장 강력한 시진핑의 라이벌은 보시라인 사람, 보시라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라이. 옛날 이제 보이보라고 옛날 부일파의 아들이죠. 부패 혐의로.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보시라이 사건이 터져 중칭 총서기였는데 사건 터져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보시라이의 마누라 구카라이예요. 근데 구카라이가 보니까 또 영국인 또 애인이 있고 완전히 저 완전히 막갑한 난장판이더라고. 남자는 남자대로 저 여자 연예인하고 또 특별한 그런 연문을 뿌리고 다니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영국의 무슨 어느 그 누구하고 연문 뿌리고 또 그걸 살해하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 가족 불화가 그 이른바 38절 이후에 가족 불화가 사실 과거보다 굉장히 점증되면서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상하이나 네. 베이징, 예. 심천 네.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40% 가깝습니다. 근데 그 40%인데 그 이유를 이제 이혼의 사유를 네. 통계를 낸 걸 봤습니다. 네, 네. 2017년 네. 겁니다. 네, 네. 근데 첫 번째가 네. 일단 외도. 외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도. 그다음에 가정 폭력. 네. 그다음에 감정 불화. 우리로 얘기하면은 성격 차이. 4번이 바로 그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 이게 뭐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고부간,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어떤 갈등이라면 중국에서는 장서, 장모나 장인과 사위 갈등.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 요 말씀 드릴게요. 네. 근데 그것을 제3자 개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예. 고부 갈등인지 장서 갈등인지 그 구분이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뭐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중국 역시 네. 오랜 동안 그 가부장적 체제 하에 살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다고 해도 네. 뭐 그게 뭐 장서 갈등보다 못하다. 네. 어느 게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고부 갈등이 오히려 치열하면서는 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저 퀴즈 2개 내볼게요. 네. 우리 저 김경은 기자는 중국 안 갈 거죠? 앞으로는. 가고 싶은데요. 이게 중국을 욕해놓고 중국에서 비자 내주겠어요? 중국은 중국 사람 독합니다. 네, 사실을 얘기해도 사실 아니 아시잖아요. 중국은 사실을 얘기하면 때려잡는 게 중국인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저 성경 아시죠? 창세기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 이브. 이브죠. 근데 아담이 900살까지 산 건 아시죠? 네, 그렇죠. 900살까지 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장수의 비결. 글쎄, 그 잘 모르겠. 아담에게 장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모가요? 없지. 장모가 없죠. 그렇죠. 새로운 최초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이브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저 생각나는 게 뭐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포트 75라고 그 항공 재난 사건을 다룬 이제 뭐 액션물입니다. 미국의 영화죠. 근데 그때 그 모독인가 아무튼 조종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게 됐는데 하늘을 날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 장모로부터 해방됐다 만세. 그래.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김경훈 기자나 전화와 중국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산혁명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 전적도 있었고 그 가부장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러지 않았죠? 뭐 물론이죠. 근데 그게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 조선시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속담으로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입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그 사위와 10개의 사원과도 바꾸지 않는다. 사위와 10개의 사원과. 그리고 또 그 사위를 칭하는 낱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승용쾌녀서. 그거는 뭐냐면 용을 타고 온 멋진
사위라는 뜻입니다. 요즘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예. 1949년 예.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하기 이전에는 요즘 말해 문재인식 페미니즘이 횡행하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그럴 수뿐이 없는 게 네. 아무래도 그때는 가부장제대니까 네. 예. 그 여성들이 시집을 가면 네. 그 시댁에 네. 거의 종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사위에 대해서 환대해 줌으로 해서 그 딸을 좀 잘 보살펴 달라는 네. 그 모정 부정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경제적 문제였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제력.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면 예전에 보면 옛날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우리 간통죄 폐지됐습니다만 그것도 그때는 경제적으로 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만들었던 필요했었죠. 거고 요즘은 여자들도 보면 사회활동이 이제 그야말로 남녀가 거의 비슷해지면서 오히려 간통죄 때문에 여자들이 피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간통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아까 이제 보면 뭐 사위는 뭐 10개의 사원과도 바꾸지 않는다. 사위는 용을 타고 나타난 멋진 남자다라고 했는데 역시 사위 사랑하면은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죠. 예. 그 뭐 사위사랑은 장모다. 네. 또 백년손님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네. 그게 어떤 가족의 결속이나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어떤 그 모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역설적으로 그 환대했죠. 네. 근데 백년손님에게 우리가 손님 대접을 했었던 거는 탁 아닙니까? 씨암탉. 네, 그것도 씨암탉이죠. 네. 씨암탉은 알을 네. 까서 네. 집에 주는 어떤 양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 양식을 포기하면서 손님을 대접을 했었던 그 지극함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근데 그게 반대로 또 이야기하는 게 네. 그 뭐 좀 욕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속담이니까요. 네네. 사위 자식은 개 자식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위한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네네. 뭐 제사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어떤 어른들이 불편해 몸이 편찮을 때도 네. 뭐 모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남의 자식이다 하는 이런 속담도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는 것을 보면 네네. 참 사위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근데 장모와 사이의 관계는. 특히 이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상도 쪽, 영남 쪽하고 이제 많은 교류가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장인 장모들이 돌아가시면은 빙부상, 빙모상에서 이제 부고를 내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저 빙부상, 빙모상은 이런 부고를 안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쪽, 이 대구 경북 쪽, 이 경상도 쪽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처가촌수, 개촌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야, 개 나왔으니까. 아무튼 뭐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우리도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제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하던 1950년 60년대가 있었던가 하면은 그 다음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둘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예전엔 뭐 남아 선호 사상에서 이제는 뭐 평등 사상이 이제 뭐 토착화 됐잖아요. 되고 오히려 네네. 그 하나 뭐 그 잘 키운 딸 하나가 열아들 안 부럽다. 열아들만 안 부럽다. 부럽지 않 예. 부럽다. 안 부럽다. 하는 얘기가 뭐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장모의 사위사랑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통계나 뭐 네. 이런 소송의 통계나 네, 네. 사건 통계나 이런 거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고부 갈등의 시대에서 네. 장서 갈등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어떤 전환기에 과도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네. 그 소송 자료를 보니까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요청하는 그 이혼의 네, 네. 원인 중에 이 고부 장서 갈등 이것이 10% 정도 차지합니다.
처가등살에 못 쓸겠다. 그러니까 남자가 네. 청하는 이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오늘 퀴즈를 많이 내네.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보면 부부가 이제 애 하나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이거 마침 시어머니가 오늘 이제 집에 왔는데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하고 제 며느리하고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가 그래요. 여보, 자기야, 자기는 이 세상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신이 제일 좋지, 제일 사랑스럽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의 사랑이 결실은 우리 경은이가 두 번째로 예쁘지. 세 번째는 그게 이제 시어머니 딱 들은 거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3번이게 됐더니 그게 당신 예쁜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좋다. 그것까지 용서한다. 그러면 4번 돼.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인 줄 알았더니 혹시 강아지? 당신이 그 예뻐하는 강아지 뽀삐지. 그래서 그 다음날 냉장고에 자기 그 시어머니가 써놓고 고향에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아 보아라 5번은 집에 간다. 번호가 씁쓸해요. 자, 근데 요즘 어떻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그 뭐 여성들이 일을 하고 네. 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떻든 그 장모님 처가의 도움을 받는 이런 신세가 됐어요. 맞아요. 그 아이들 육아의 문제가 특히 육아의 문제는 그래요. 뭐 그것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처갓집 가까운 데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제 주변은 그거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데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좋은 일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인 장모님들의 간섭도 있고 그 불화가 또 원인이 되고 뭐 이런 일이 뭐 새로운 사회 현상이라고 얘기를. 그래. 근데 그 사회 현상이 이제 계속 저희가 보면 처음에 이제 38 분여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 문제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 그런 게 있더라고. 여자들 사이에서. 아니, 죄송한데 이게 갑자기 우리 김경원 기자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키 작고 키가 작으시니까 잘생겼어요. 뭐 생각 안 해요. 키 작고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돈 못 버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가난한 거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사회 풍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씁씁하네요. 그래요. 자, 뭐 그런 가운데 저는 한중일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일본말로 아싸리하다 그러죠. 네. 깔끔하다. 네. 가장 아싸리한 게 일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해제도라는 우리나라 중국과 전혀 다른 가족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뭐 물론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가족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이해제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문과 과문의 결합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예외되는 것 중 하나가 대릴사회제도입니다. 그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장자상속을 하는데 네. 일본은 이해제도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물려줍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그 자식이 아니라도 대릴사위. 예 물론 뭐 상업을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그럼 거기서 일 잘하는 사람 네. 자기의 업을 이어줄 사람을 대릴사회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위에 대한 거리감이 네. 우리나 중국보다는 좀 가까운 편에 있습니다. 거의 자식 개념이구나. 네, 뭐 일부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사회적 개념적으로는 우리보다는 정말 가깝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또 서구 문명도 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서구화가 아주 빨리 돼서 네. 핵가족화도 메이지 때부터 네.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 사회적 현상 중에 가장 꺼리는 게 다른 사람에게 민폐 주는 거를 그거 굉장히 싫어하지. 제일 꺼리죠. 예. 그 매워갖고 갈게 나이.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폐에 대한 반대의 말은 배려입니다. 네. 근데 그 배려가 사회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미칩니다. 그것이 사위든
며느리들한테까지 그 연결이 됐어요. 뭐 명절에 뭐 안부 전화 정도 하고 뭐 선물 정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네. 그 장모와 뭐 사위라면 가족 여행이나 이렇게 갈 정도 이런 정도니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거리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깔끔하기는 깔끔하죠. 가장 깔끔하죠. 거의 90년대 이후에 네. 고부 갈등이니 장서 갈등이니 네. 이런 단어들이 언론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나 우리 김경원 기자가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애들 키울 때 그때까지만 해도 고부 갈등이 우리 주 키워드였는데 요즘은 이제 장서 갈등, 장모와 사이 갈등. 그런데 실제 미국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군 줄 알죠? 장모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는 장인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아까 그랬었죠. 예. 그 장인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장모는 그렇게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장인을 아주 많이 무서워. 어려워하고 장인이 사사건건 보면 트집 잡고 내 아름다운 딸을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딸도 안 예쁜데 그렇게 보면 사이를 갖다 핍박하고 해서 그렇군요. 미국 남자들도 괴롭답니다. 네. 자, 한중일 중에서 보면 최소한 그 고부 장서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깔끔한 것은 일본이다. 또 이런 얘기한다고 또 이놈들 또 토착애구라 그러겠다. 자, 감사합니다. 예.